1960년대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지금까지 조사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백발백중으로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호감도 조사였다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필립 노레 연구에서는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이혼할 확률이 약 50%나 낮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심지어 의사들도 호감이 가는 환자에게 더 신경을 쓰고 더 자주 환자에게 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 내가 호감도가 높다면 이 호감이 나의 생명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감도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기계발 전문가인 카네기는 자신의 인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편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칭찬하기, 말과 바디랭귀지 일치시키기, 겸손하게 보이기,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재능을 관대하게 남에게 나누어 주기,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상식적인 방법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니 이런 방법도 있었어? 조금은 생소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나 강력한 호감도 높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18세기의 박학다식한 정치인이었던 프랭클린은 한 의원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냉담했던 그 의원의 마음을 얻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려면 머리를 숙이고 간청을 하는 게 상식인데요. 프랭클린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의원이 아주 희귀한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책을 이틀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 의사당에서 만났을 때도 먼저 프랭클린에게 아주 친밀하게 말을 걸어왔고, 냉담하기는커녕 아주 협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한번 베풀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친절을 기꺼이 나에게 베풀려고 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감을 상대방에게 사고 싶다면 친절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보다는 거꾸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이 들어줄 수 있는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100년이 지난 뒤에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도 우리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원리가 20세기에도 통하는지 여러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통했습니다.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르는 이 흥미로운 현상이 이상해 보이고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의 행동은요,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 사람을 갈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죠. 그런데 그 반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먼저 짓게 되면 더 행복한 기분이 들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응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오냐? 아니면 복이 와야 웃는 거냐? 보통 우리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만 웃는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요. 실은 웃을 일이 없어도요, 자꾸 웃으면 웃을 일이 더욱더 생기는 게 맞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친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도움을 청해 보세요. 두 번째, 실수 효과입니다.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어 엎은 것은 프랭클린 효과만이 아닙니다. 실수 효과는 존 F 케네디를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케네디는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을 명령했고요. 결과 작전은 아주 실패로 끝났고,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케네디의 그 결정을 큰 실수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침공 작전이 실패로 끝난 직후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케네디에게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은 케네디를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케네디는 변명을 하거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가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케네디는 일종의 슈퍼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매력적이죠, 잘생겼죠, 털끝만큼의 실수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남자로 국민들에게 비춰졌었는데 침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케네디에 대한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심리학자들은 케네디의 실수처럼 한두 번의 실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기를 더 높여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실수 효과로 인한 호감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처럼 특별한 사람에 관한 경우만 그런 것일까 해서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2명의 수습사원이 나와서 신제품 믹서로 과일 주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은 완벽한 수습사원 역할을 맡았고요. 전날 밤에 믹서 다루는 것을 철저히 익혔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높은 그런 대본을 달달 외우고 다음날 현장에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멋지게 완벽한 시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약간 부족한 수습사원 역할을 맡겼고요. 과일을 믹서에 넣고 뚜껑을 덮고 믹서를 윙 돌렸는데 믹서 뚜껑이 저만치 튀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B라는 사람은 과일 주스를 몸에 흠뻑 뒤집었었고 결국 믹서 바닥에 남아있는 약간의 주스를 흔들어서 유리컵에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B를 보고 동정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깊은 인상을 주었을까요?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호감이 갔을까요? 결론은요. A의 시범이 더 전문적이고 신뢰가 간다고 했고요. 호감도 면에서는 완벽한 시연을 보인 A가 아닌 B였습니다. A의 나무랄 데 없는 시범에는 공감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B의 인간적인 시범에는 친근감을 느꼈다고 답을 했습니다.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 없는 철저한 준비가 당연히 우선되어야겠죠. 하지만 호감도 부분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호감도를 높인다고 사회생활에서 계속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받고 호감도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아주 실수 없이 잘하는 사람이 가끔씩 때때로 실수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자, 세 번째, 자발적 기질전이 효과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뒷담화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은 친구나 동료에 관해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뒷담화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과연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일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오하이오 대학의 존 스코론스키 연구팀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배우들이 배우들의 친구나 동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비디오 테이프를 실험자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후에 실험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배우의 성격이 어떠냐고 평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실험자들,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배우의 친구의 나쁜 점을 본대로 말한 것뿐인데도요. 실험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배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발적 기질전이라고 부르는 이 효과는 뒷담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이야기 속의 상대의 특성을 동일시하고 연관을 짓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특성이 고스란히 말하는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 친구를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대에 대해서 실수나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내용 속의 그 주인공을 동일시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 이번 영상을 잘 인지하셔서 함께 실천한다면 더 호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